무나 뿌리 채소들의 씨앗을 받으려면, 시중에서 사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하고 당근을, 무는 하나만 심으면 씨앗이 안 돼요. 타가수분을 하니까 한 5개 심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를 땅에다 묻어요. 이렇게. 무하고 당근, 무, 당근, 배추뿌리. 수확한 걸 묻는다는 얘기신 거죠? 네, 가을에 김장한 것들을 일단 묻어요. 이게 묻어가지고, 묻어서 톱밥이나 마른 풀을 막 올려요. 여기다. 그리고 비닐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습기가 올라와서 비닐에서 밖에서 다시 내려가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한 30cm 정도 덮어야 돼요. 여기 한 1m 정도 파고. 마른 풀 넣고 흙을 30cm 덮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으면 어떤 생각이면 여기서 이듬해 봄에 2월달에 이걸 캐요. 캐서 노지에다 심어요. 이렇게 노지에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꼴대가 와요. 그럼 당근이고 무고 배추고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바람이 90%잖아요.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그렇게 해서 5년 내지 10년 동안 여기서 심으면 그게 토종이 돼요. 여기서 정착을 해요. 걔네들 뭘 하냐면 이쪽 지역의 날씨를 자기네가 감지를 해요. 근데 그래서 물론 겨울을 못 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확실한 씨앗이에요. 근데 그 지점에서 질문이 있어요. 예. 자연에서는 뭐 인간의 손이 아니어도 지네들이 무가 자라고 또 저기 남쪽 지방 가능해요. 아 여기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뭐 제주도나 그런 데는 겨우 그냥 노지 상태에서 무가 겨울을 나야 당근도 거기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부 이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중부 이북에서 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기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공기구멍을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숨을 쉬어요. 근데 공기구멍 안에도 이걸 깊이하고 이 마른 풀을 호박을 많이 넣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썰어요. 자, 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무나 배추를 키울 때 원래도 그렇지만 달팽이가 그렇게 많이 달라들더라고요. 달팽이가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달팽이를 그냥 손으로 일일이 잡아서 다른 밭에 가거나 이렇게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달팽이들이 무하고 배추들을 아주 무유하고 좋아해요. 아니 잎을 싹 달아 먹어서 이렇게 네. 줄기만 남아 많이 있더라고. 달아먹죠. 너무 민달팽이까지 해서 네. 걔네들은 걔네들도 그러니까 연장하면 계속 더 많아져요. 옮겨 심는 방법하고 다른. 그렇게 하지 않고 달팽이를 손으로 잡아줘야죠. 뭐. 어차피 우리가 생명농업을 한다는 게 농약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 다음 화학비료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초제 치는 것도 아니고 석유 안 쓰는 농사를 하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석유 안 쓰는 농사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석유 쓰는 농사를 할 것 같으면 별짓 다 하겠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니까 네. 그 달팽이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서요. 잡아서 미운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미안한 거예요. 죽이는 것도 너무 그렇죠. 미안해가지고 내 밭에 있다고 해가지고 죽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멀리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딴 밭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저기 안 오게 하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오지 못하게 뭐 냄새를 풍긴다든가 뭐 이런. 그거는 저기 달팽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인데요. 네. 그 달팽이가 싫어하는 풀이랑 같이 무랑 같이 해놓으면은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혼작을 하는 거예요. 혼작을 네. 여러 가지 섞어서 심는 거예요. 즉 말하면 배추밭에 쪽파를 심는다거나 대파를 심는다거나. 파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추밭에 들깨를 심는다거나. 그러면 들깨 향 때문에 그 담배 잎나방이라는 고추의 나방이 들깨 향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허브 종류를 그래서 일부러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심어놓으면 곤충들이 싫어하는 것들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좋아하는 거는 주로 십자가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파를 옆에 심다든지 향기 나는 무슨 배초 향기를 심다든지 뭐 이런 것들 풀들을 같이 심어도 되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무 말랭이를 하면 훨씬 더 칼슘이 많아지 남으면 칼슘이 많아지고 성분도 좋아요. 그래서 무는 그렇게 기름 안 넘겨져요. 이런 무나 배추들은 선울라는 기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가 쉽죠. 왜냐하면 무나 배추는 농사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풀들은 기운이 꺾이는 상태고 얘네들은 추운 걸 좋아하니까 살아나는 상태고 그래서 얘 기운이 셉니다. 정리해드렸어요. 자, 배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는 전뿌림을 하는 게 좋겠죠. 무가 이게 산파해버리면 힘들게 무는 전뿌림을 해서 한 포기에 4-5개씩 심는 거예요. 4-5개씩 보통 20cm 정도 20에서 30cm 간격으로 심거든요. 쭉 전뿌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4-5개를 심을까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혹시 벌레 피해나 이런 피해들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여러 개를 심어서 솎아주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면서 솎아주는 거죠.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배추도 직파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배추는 8월 직파를 하려면 8월 중순에는 이쪽 지역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종으로 하면 이제 8월 말에 해도 되고. 그런데 배추는 굉장히 퇴비를 물을 또 좋아하고 퇴비를 많이 먹어요. 다비성이 좋죠. 무나 배추는. 그래서 30cm, 40cm 간격으로 줄뿌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뿌림 해도 되고. 그런데 배추는 토종 배추를 심는 게 좋아요. 토종 배추는 이제 제주 구억 배추나 의성 배추나 이런 배추도 있어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배추들은 다 어디 말레이시아산 무슨 쫙 싱가포르산 그래요. 멀리서 와요. 따뜻한 지방에서 와요. 근데 그 씨앗들은 대체로 유전자 조작하는 씨앗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씨앗을 받아서 저는 제주 구억 배추를 씨앗을 받아서 심는데요. 제가 농사 짓는 배추 종자들, 씨앗 종자들은 거의 다 90% 이상 제가 직접 받아서 직접 받아서 이렇게 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추를 씨앗을 받고자 하면 10월 초순쯤에 씨앗을 뿌려요. 10월 초순에 씨앗을 뿌려. 그래가지고 그 비닐을 덮어놓든지 마른 풀을 덮어놓으면 이듬해 꽃대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꽃대가 올라오면 그게 이쁘게 유채꽃처럼 피거든요. 유채꽃 똑같이 피거든요. 그런데 걔가 유채나 순무도 배추가 같을 거니까 순무나 유채나 같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섞여버리니까 씨앗을 받을 때는 꼭 분리시켜서 해야 돼요. 꼭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이제 만약에 모종으로 기르고 싶다. 모종으로 기르고 싶다면 8월 초순에 상토라고 시중에 상토라고 팔기도 하고 상토를 만드는 방법은 산흙 깨끗한 흙 있죠. 표토를 한 10cm 정도 걷어내요. 걷어내면 왜 10cm를 걷어낼까요? 나뭇잎. 거기서 풀씨들이 있고 거기에 또 기생충들이 살까봐 10cm 정도 걷어내고 그걸 걷어서 채로 걸어요. 돌을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퇴비하고 섞어서 상토를 만들어요. 그렇게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토를 사서 해도 돼요. 그 시중에서 배양토라고 불리는 게 그거 같은 건가요? 그럼 배양토라고 네, 배양토라고도 있는데 상토용으로 팔아요. 또. 네, 그렇게 상토용으로 사서 상토 모종을 하면 한 구더기에 2개 정도씩
씨앗을 넣는 거죠. 그러면 배추 씨앗이 되게 비싸거든요. 뭐 보통 1,200, 8,000원, 10,000원 그래요. 1,200.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씨앗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좋겠죠. 만약에 양이 많아지면 꼭 받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배추는 그렇게 해서 아주 심게 하고 근데 농사일지를 꼭 쓰실 때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밭을 할 때는 항상 텃밭 지도를 그려야 돼요. 텃밭 지도를. 그러니까 텃밭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이듬해 어디다 심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배추 작년에 여기다 심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데나 또 막 심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텃밭 지도를 꼭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돌려짓기를 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텃밭 지도를 잘 그리는 사람이 아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배추하고 무는 뭐 좀 그래도 쉽죠? 얘네들은 왜냐하면 풀들이 자라기 전에 나오니까 좀 쉽고. 그렇죠. 자, 갓하고 배추를 같이 씨앗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다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숙무같이 나와요, 그 배추가. 씨앗을 받을 때는 따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포충망 있죠? 포충망을 쳐서 따로 가둬서 기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곤충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할 때는 포충망을 씌워요. 그렇게 이제 그 안에다가 벌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갓은 아주 쉽죠? 갓은 되게 편해요. 아주 잘 자라요. 얘네들은 거의 풀이에요, 풀. 거의 풀이에요. 그런데 갓들은 김장 때 내가 먹고 싶다. 김장 때 먹고 싶다. 그러면 배추, 무와 같이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김장이 예를 들면 12월 중순에 한다. 그리고 거기 맞춰서 45일 동안